자, 지금 시간이 2021년 9월 4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10시 33분.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미국 증시를 살펴볼 건데요. 연봉이 아니라 월봉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봉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봉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월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승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하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오른다, 하락은 내린다인데, 이걸 봉의 관점에서 보면 상승은 오르기 좋게 만드는 거고 하락은 내리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행위는 저점의 상승과 고점의 상승을 의미하고요, 하락의 개념은 고점의 하락과 저점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세요. 고가 저가가 상승하는 건 상승이고 고가 저가가 하락하는 건 하락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 입장에서 다음 봉에서 상승하기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봉에서 상승하기 유리하게 만들려면, 자, 종가는 고가와 가깝게, 그죠? 종가는 최대한 저가와 멀게 그려야 돼요. 자, 종가와 저가가 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종가와 저가가 멀다. 자, 종가는 여기에요. 그러면 저가를 어디다 두면 돼요? 여기. 저가를 아래에다 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시가의 위치예요. 시가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게 시가고 이게 시가고 이게 종가고 이게 종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가, 이게 저가예요. 그러면 봉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즉 종가와 저가가 멀어진다라는 건 아래 꼬리가 길게 만들든가 아니면 장대 양봉을 그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그리면 다음 봉에서 상승하기가 유리한 거죠. 자, 여기까지 상승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증시의 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우예요. 다우. 잘 보세요.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번 달이 어디냐? 여기에요. 아이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가 여기 있죠? 상승, 저가, 그다음에 종가도 상승, 고가는 하락이죠. 지금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8월에 보면 여기가 0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 상승했죠. 여기 종가 상승했고 저가랑 고가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온 형국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가 9월이고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입니다.
됐죠? 그런데 자, 고가랑 저가는 하나, 둘, 셋, 넷, 7개. 그죠? 고가, 저가는 7개가 1구간이에요. 그리고 종가는 2개가 1구간이죠. 자, 만약에 저가를 깨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저가 투자 심도는 하락만 하죠.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는 순간, 예,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면서, 그렇죠? 내년 3월 달까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전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내년 3월까지는 고가 투자 심리도가 오를 수 없습니다. 물론 종가 투자 심리도는 11월 달에 한 번 더 상승의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계속 고가 저가를 높여가야지만 예, 투자 심리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고가 저가를 높여야 되니까 전봉은 어떻게 그려야 된다? 예,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거나 장대 양봉이거나 그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봉을 보시면 이렇게 아랫꼬리가 긴 양봉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저가를 지키고 싶고 고가를 넘고 싶으니까 최대한 윗꼬리는 짧게 만들고 아랫꼬리는 길게 만들려는 속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다음 달이 됐을 때 전봉의 고가를 넘기 쉽고 전봉의 저가는 붕괴하기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봉에 대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년 4월까지 저가와 종가는 하락하기 유리하게 돼 있고 고가만 11월 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저가는 12월, 우리나라는 저가는 12월, 종가는 내년 4월, 그 다음에 고가는 11월까지인데, 예, 다우지수는 고가 저가는 내년 3월까지, 종가는 10월까지. 예. 한 번만 내려가면 돼요. 아직은 안 내려갔어요. 지금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봉이 딱 나는 순간, 그죠? 음봉이 나는 순간 방향이 확 바뀌는 거죠. 월봉이 음봉으로 틀었다. 그러면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재가 떠도 미친 듯이 막죠. 예? 우리는 시장은 그게 악재라고 던지지만 예, 거래 주체들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리면 작살나거든요. 예. 내리다가 전봉 저가 깼다가는 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재가 뜨든 말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안 떨어지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볼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달라요. 자, 저가는 여기서부터 하락했고요. 고가도 여기서부터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고점, 그 다음에 여기가 저가의 고점이에요. 여기는 저가 중에 제일 높은 애, 여기는 고가 중에 제일 높은 애예요. 됐죠? 그리고 고가 중에 제일 낮은 봉은 이봉이고, 예, 이봉이고, 저가 중에 제일 낮은 봉은 이봉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이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여기가 9월이에요. 그죠? 그리고 7월에 저가를 깼죠. 여기가 방향을 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못 틀었어요. 그러면 저가는 12월까지, 고가도 12월 달까지 상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뭐예요? 종가만 상승해요. 예, 그러니까 종가까지 하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건 종가까지만 하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하락하고 있어요. 자, 봉을 그리는 걸 보세요. A, P. 보이시나요? 예. 저가 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래 꼬리를 길게 그리는 거예요. 아래 꼬리를 길게. 예. 그리고 고가가 낮아지면 안 되잖아요. 고가가 낮아지면 안 되니까 뭘 해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예요. 왜? 고가가 낮아지는 순간 끝나는 거죠. 예. 고가가 낮아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길 가야 돼요. X, Y. 자, 전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면 요 X를 가야 됩니다. 지금 X는 계속 가죠. 예. 이렇게 그거 보시면 요 X 값으로는 계속 회귀를 하고 있어요. 왜? 전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면 X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X로 가다가 전봉의 저가를 깨잖아요? 그러면 여기 XX라 그럴까요? XX까지 가야 돼요. 언제까지? 12월까지. 예, 종가도 한 번만 하락하면 끝나요. 예. 9, 10, 11, 12, 1, 1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월봉상 종가가 한 번만 딱 하락했다. 그러면 내년 1월까지는 빼박이에요. 빼박. 2월 달에 상승을 못했다. 3, 4, 5, 6, 7월까지 예,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올라가야죠.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고가 높이고 종가 높이고 저가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미끄러지면 어디 가야 돼요? X. 그 X까지 갔다가 다시 전봉 저가 깨면 XX까지 가야 되죠. 문제는 이 XX가 되는 지점이 얼마냐? 2759입니다. 여기가 2759고요. 그 다음에 고가는 얼마냐면 3172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봉의 고가를 못 넘으면 3172로 회귀해야 되고 3172로 회귀하다가 전봉의 저가를 깨면 2759로 가야 돼요. 그럼 2759로 갔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300을 갈 수 있을지 남은 시간 동안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싸움은 연봉으로 봤을 때 그쵸? 2100대로 내려갈 거냐 아니면 5300으로 갈 거냐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면 2759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럼 2759로 갔을 때 2100은 600포인트만 빠지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시권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5300은요. 갈 수 있을까요? 5300, 3700, 4700, 2000포인트가 넘어야 되잖아요. 2600포인트가 넘어야 돼요. 그 얘기는 2배가 올라야 된다고요. 2배. 100% 가까이 올라야 돼요. 2759를 붕괴하는 순간 남은 시간 동안 100% 가까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전봉의 저가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432였나요? 거기가 연봉상 거의 저항에 가까운 자리니까 거기를 들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월봉을 가지고 전봉의 저가를 깨자니 문제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렸다가 찔끔 오르고 내렸다가 찔끔 오르고 그런 식으로 봉을 그리는 거죠. 지금 7월, 8월 봉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고요. 전봉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해요. 월봉상. 그런데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거나 반대로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12월 달까지는 상승보다는 하락에 유리해지는 거고요. 여기서 상승한다고 해도
월봉이 음봉을 그렸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이번 달 저가 깨기 쉽겠죠. 다음 달에는 이번 달 고가 넘기기 어렵겠죠. 그러면 예, 하락하기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종가까지 하락했다? 그러면 내년 1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한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작살나니까. 여기서 조정이란 없는 거죠. 예. 조정은 일봉이랑 주봉에서 하는 거지 월봉에서 할 수 있는 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봉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고가 올리고 저가 올리고 종가 올리고.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가 그 다음에 고가 종가가 다 상승하고 있어요. 종이 다 상승하죠. 자, 고가 저가 종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7월 달에 저가를 상승시키고요. 그죠? 그 다음에 8월 달에 고가를 상승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저가를 상승시켰고 8월 달에 고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7월 달에 왜 저가를 그렇게 지켜야 했고 8월 달에 왜 그렇게 고가를 넘어야 했는지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봉을 그 전에 저가를 지키기 좋게 6월 달 봉을 만들었고 8월 달에는 고가를 높일 수 있도록 7월 달에 봉을 만든 거죠. 음봉을 내지 않는 이유예요. 예,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이유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무조건 상승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호재, 악재 그런 거 애초부터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 증시를 움직이는 주체는 그냥 돈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악재를 받아들이고 뭐 호재를 받아들이고 그런 건 일체 없는 거예요. 자, 9, 10, 11, 12 여기가 12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월, 여기가 3월입니다. 그럼 이 구조로 쭉 가면 예, 연말까지 상승해야 되죠. 연말까지 계속 상승만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예, 종가도 보시면 1구간만 있어요. 그 얘기는 계속 상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을 그리든가 아니면 장대 양봉을 그리든가 그러면서 그냥 올라가야 돼요. 4개월 동안. 자, 연봉을 볼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21,000을 가든가 아니면 1644를 가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고가를 높여가야 되고 계속 저가를 높여가야 되고 계속 종가를 높여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계속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로만 가야지만 버틸 수 있어요. 여기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는 봉이 나온다라는 건 끝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올해는 끝난다. 그럼 올해가 끝나면 내년은요. 네, 1월하고 3월에 기회가 2번 주어집니다. 그때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내년 상반기도 없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서 한 번이라도 고가를 넘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저가를 붕괴하거나 한 번이라도 전봉 종가보다 낮아지는 봉이 나오면 연말까지는 하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야 될 자리가 어디다? 여기에요. 예, 저가를 깨는 순간 어디로 간다? 여기에요, 여기. A. 고가를 넘지 못하면 어디로 갈까요? B로 갑니다. 자, A는 얼마일까요? 12,397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얼마일까요? 13,620입니다. 연말까지 예,
고가를 넘지 못하면 13,620까지 내려가야 되고요. 만약에 저가를 붕괴하면 12,397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13,620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12,397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21,000까지 다시 가야 돼요. 연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거의 9,000포인트를 올려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봉의 저가를 깨면 안 돼요. 종가를 하락시켜도 안 돼요. 전봉의 고가를 넘지 못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만 해야만 그나마 갈 수 있는 거예요. 악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악재를 받아들여서 전봉의 저가를 깬다. 아니면 종가를 크게 하락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되돌아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상 최고치라고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상 최고치라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상 최고치가 멈추는 순간 꼭지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멈추고 악재가 떼서 음봉으로 내려꽂는 순간, 그렇게 해서 전봉 저가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는 순간 상승은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만들기 위해서 보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는 연말까지,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나스닥은 15,363,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432였나요? 그 두 수치가 연봉상 상당히 강한 상단선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월봉이 주저앉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월봉이 음봉을 내거나 아니면 전봉의 저가를 깨는 수준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많이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잘 보시면 지난달 고가가 437대인가요? 그 정도에 있잖아요. 지금 아마 420 정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나스닥 지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번 달에 내릴 기미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윗꼬리를 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증시가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개인이 정말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딱히 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고 쳐도 우리 증시는 어떻게 올라가지? 라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새 고버스 개인 매수한 거 얼마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고버스의 매수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올해 1년치만 한번 계산해 보면 개인이 가장 많이 산 게 28조를 산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5.2조를 산 하이닉스, 4.8조를 산 삼성전자 우, 그 다음에 모비스 3조, 현대차 2.7조, 카카오 1.8조, LG전자 1.6조, NC소프트 1.2조, 기아 1.1조, SK이노베이션 1.1조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조 원대 이상으로 매수한 종목이 SK바이오팜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3종목이에요. 1조 원 이상만 매수한 종목, 개인이 13종목이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버스는 얼마나 샀을까? 2,600억 샀습니다. 8개월 동안 산 게 2,600억이에요. 그러면
8로 나눠보세요. 8, 3, 24. 한 달에 300억 정도 산 거죠. 300억 조금 더 산 거예요. 이 종목 하나가 다른 종목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삼성전자랑 비교하면 뭐 비교도 안 되죠. 예, 비중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세요. 7월달부터 볼게요. 7월달부터 보면 5천억을 팔았어요. 7월 이후로는 고버스를 5천억이나 팔았다는 얘기예요. 5,520억을 팔았죠. 자, 8월 달부터 볼까요? 8월 달부터 보면 어딨냐? 이쪽에 있어요. 1,360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을 보면 어디가 있나요? 보이세요? 없어요. 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고버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여기 있네요. 73억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없죠. 7월 이후에는 개인은 고버스에 대한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개인은 하락에 배팅하고 있지 않다고요. 7월 이후에는 개인은 하락에 배팅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사상 최고치가 멈추는 순간 낭떠러지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사상 최고치가 멈추면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상 최고치가 멈추는 순간 연말까지는 상방은 없는 거고, 만약에 내년 1, 3월에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년 상반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상승에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승을 하지 않으면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하다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하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상승을 멈추면 하락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없는 거예요. 자, 월봉으로 보면 전봉 저가를 깨지 않는 상승만 계속 나오는 거죠. 음봉을 낼 수가 없어요. 예, 전봉의 저가를 깰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거니까. 예, 여기서 무너지면 남은 4개월 동안 돌아가야 되는데 위로 돌아갈 시간이 없죠. 그리고 무너지면 더 이상 이제 조작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가 나온다라는 거는 사상 최고치가 아니면 이 증시를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서 건전한 조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냥 돈으로 때려 넣고 안 떨어지게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를 끝내는 거죠. 자, 올해를 끝내면 내년은 좋을까요? 결국엔 올해 내릴 거 내년에 내리겠죠. 예. 사상 최고치가 온다라는 건 앞으로 엄청난 희망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상 최고치를 하지 않으면 상승이 끝날 거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급등세는 많이 죽었어요. 그만큼 지금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끌고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월봉은 상승 에너지가 있어 보여요. 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악재가 찾아오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일도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